자,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 두수의 크기, 우리 유리수에서 두수의 크기는 어떻게 비교할까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연수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면 오른쪽에 있는 수가 왼쪽에 있는 수보다 크다는 걸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다 배웠습니다. 그러면 우리 중학교 올라서 배운 정수나 유리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직선에 표시를 해가지고 오른쪽에 나타내면 왼쪽에 나타나는 것보다는 그 수가 더 크다는 것이죠. 자연수와 똑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른쪽에 나타나 있는 수일수록 더 크다는 사실과 왼쪽으로 갈수록 그 수가 더 작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니까 수직선에다가 그 유리수나 그 정수를 표시해보면 그 수가 어떤 수보다 큰지 작은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여기 나타난 것처럼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고 왼쪽으로 갈수록 그 수가 작아진다는 사실. 그 다음에 자, 밑에는 이제 절대값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절대값이라는 게 뭔가 배웠습니다. 절대값이라는 것은 0을 중심으로부터 얼마큼 떨어져 있느냐.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떨어진 거리는 같은 거죠. 그러니까 절대값을 기준으로 해서 양수는 절대값이 큰 수가 큽니다. 0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은 양수죠. 그러니까 양수끼리 비교할 때는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크다.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0을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많이 떨어져 있으면 더 크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이제 음수입니다. 음수의 비교는 절대값이 크면 큰 게 아니죠. 0을 중심으로부터 왼쪽으로 더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그 수가 더 작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절대값이, 즉 음수에서 절대값이 크다는 얘기는 그 수가 더 작다는 얘기다. 이걸 여러분이 꼭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실수하는 게 여기서 많이 실수를 합니다. 음수에서의 크기 비교, 음수의 대소관계를 여러분이 많이 실수를 하니까 거기를 잘 이해하고 실수가 없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우리가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자, 수의 대소관계, 양수는 말입니다. 당연히 0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있는 양수는 0보다 크고 0을 중심으로부터 왼쪽에 있는 음수는 0보다 작다는 거죠. 이해하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양수는 음수보다 크다. 왜? 0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있으니까 양수가 음수보다는 당연히 양수는 음수보다 크다. 세 번째, 두 양수는 이제 양수끼리 비교할 때는 0을 중심으로부터 오른쪽으로 많이 떨어져 있을수록 더 크니까 두 양수에서는 절대값이 큰 수가 크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이거 음수 아까 설명했죠. 음수에서는 절대값이 큰 수가 오히려 작다. 왜 그럴까요? 0을 중심으로부터 왼쪽으로 많이 떨어져 있을수록 작으니까 절대값이 클수록 음수는 더 작다는 얘기입니다.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자, 그러면 마이너스 5는 말입니다. 마이너스 5는 음수이고 플러스 2는 양수이므로 당연히 양수가 음수보다 크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플러스 6.3의 절대값이 플러스 3.5의 절대값보다 크다. 무슨 소리입니까? 플러스 6.3도 양수고 플러스 3.5도 양수니까 0을 중심으로부터 6.3이 더 많이 오른쪽으로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6.3이 플러스 3.5보다 당연히 크겠죠. 그 다음에 3번은 조심해야 될 게, 이제 얘는 음수, 얘도 음수입니다. 마이너스 2.5하고 마이너스 3.5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직선에 나타내면 되겠지만 절대값을 나타내면 쉽겠죠. 절대값으로. 자, 마이너스 2.5하고 마이너스 3.5하고 이것은 어떤 것이 더 많이 떨어졌습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2.5가 마이너스 3.5보다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거를 대분수로 고쳐주면 얼마큼 갔는지를 알 수 있겠죠. 얘는 대분수로 고치면 마이너스 1과 3분의 2죠. 얘는 마이너스 2와 2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한 칸 간 거와 마이너스 두 칸 갔으니까 마이너스 2.5가 왼쪽으로 더 많이 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5가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걸 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부등호, 이런 부등호가 나오고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여러분이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이런 부등호는 어떤 의미와 똑같으냐면 크거나 또는 같다는 의미를 한꺼번에 내포하는 겁니다. 다시 이렇게 생긴 부등호는 어떤 수가 왼쪽에 있는 수가 오른쪽 수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를 이렇게 한꺼번에 나타난다. 그럼 반대로 이런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런 것은 작거나 또는 같은 것을 한꺼번에 표시해서 이렇게 나타내기도 한다. 자, 그러면 이제 밑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표현하는 방법과 읽는 법을 알아야 되겠죠. 자, 이거는 우리는 어떻게 읽을까요? x는 a보다 크다라고 읽기도 하고 x는 a 초과이다 라고 이렇게 읽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읽는 것이 편리한지 선택해서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는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죠. x는 a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읽기도 하고요. x는 a보다 작지 않다라고 읽기도 합니다. 또 세 번째, x는 a 이상이다 라고 읽기도 합니다. 뜻도 그렇고 읽을 때도 그렇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른쪽으로 가보죠. x는 a보다 작다라고 읽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x는 a 미만이다 라고 읽기도 합니다. 이런 부등호는요. 그 다음에 밑으로 이제 마지막, 얘를 읽을 때는 그럼 어떻게 읽을까요? x는 a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읽어주면 되겠고, 또는 x는 a보다 크지 않다라고 읽을 수도 있고요. x는 a 이하이다 라고 이렇게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요. 이런 모양. 잠시만요. 자,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이렇게 부등호를 쓸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어떻게 읽고 얘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되겠어요. 자, 읽을 때는 그럼 어떻게 읽을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a를 중심으로 해서 읽어요. a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a를 먼저 읽어줘요. a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읽어주면 되고, 그 읽은 그대로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런 것이 나왔을 때 당황하지 말고 그렇게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설명을 들었으면 이런 기호가 나왔을 때 거침없이 읽을 수 있는 거죠. 네, 밑에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교과서를 학교에 와서 이제 조별 활동을 통해서 풀어주면 되겠는데요. 선생님 설명을 잘 들었다면 충분히 1번, 2번, 3번 충분히 풀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뭐를 알아야 되냐면 여기 AD와 BC에 관한 얘기를 알아야 됩니다. AD라고 하는 것과 BC라는 것은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이 아닙니다. 달력이 아니고요. 서양에서 쓰는 서력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동양은 달력을 쓰지만 서양은 서역을 씁니다. 서력. 자, 그럼 서력이 뭐냐? 예수님이 탄생할 때를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이전은 비포 크리스트라고 해가지고 BC. 그래서 기원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이전을 기원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탄생한 이유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AD라고 합니다. 아노 도미니라고 해가지고 AD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즉 BC는 예수님이 탄생하기 이전, 기원 전, 그 다음에 AD는 예수님께서 탄생한 이후, 기원 후 해가지고 이게 바로 0을 중심으로 해서 BC는 왼쪽, AD는 오른쪽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AC와 BC가 무슨 의미인지 잘 알고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 여기 이제 꾸러미 겉보기 등급이라고 또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태양계를 눈으로 봤을 때, 밝기의 등급을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지만 태양이 제일 어둡고요. 밝기 우리 눈으로 봤을 때입니다. 그 다음에 명왕성이 제일 밝습니다. 자, 여러분들 선생님 숙제 하나 낼게요. 물론 여기서도 하라고 했지만 화성과 수성의 겉보기 등급이 몇 등급인지 여러분들 한번 시간 있을 때 검색해서 다음 시간에 선생님에게 알려주기 바랍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화성과 수성의 겉보기 등급이 얼마인지 한번 여러분들도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한번 찾아오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중요한 개념입니다. 정수와 유리수의 덧셈. 자, 정수와 유리수의 덧셈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수의 덧셈은 어떻게 할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 와서 조별 협력 학습을 통해서 요대로 한번 해봐 주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은 뭐 어떤 수를 해보냐면 양수와 양수의 덧셈, 그 다음에 두 번째 음수와 음수의 덧셈, 즉 같은 부호의 덧셈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덧셈만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양수와 양수끼리의 덧셈은 어떻게 하는지, 즉 예를 들어서 플러스 2와 플러스 3의 덧셈은 어떻게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덧셈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수직선 위에서 무조건 해주면 됩니다. 처음에는 개념이 잡히기 전까지는 수직선에서 해결을 해주면 되겠어요. 자, 플러스 2라는 것은 양수 2라는 얘기죠. 양수 2는 0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몇 칸 갔습니까? 그렇죠. 2칸 간 요 자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오른쪽으로 3칸 더 가라 그런 얘기죠. 그렇죠? 양수 3이라는 얘기는 오른쪽으로 가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오른쪽으로 3칸을 더 갔을 때 그때 위치를 보는 겁니다. 아하, 이제 보니까 0을 중심으로부터 결국 5칸을 갔구나 해가지고 오른쪽 위치를 읽어주면 플러스 5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결국 같은 양수끼리의 덧셈은 그 자연수끼리 이렇게 덧셈을 한 다음에 앞에다가 플러스를 붙여주면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다시 얘기합니다. 양수끼리 이렇게 덧셈한 것은 자연수끼리 덧셈을 한 다음에 앞에다가 그 부호를 플러스 부호를 붙여서 계산해준 결과가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갑니다. 두 번째, 이번에 이제 음수끼리 덧셈은 어떻게 하느냐? 마찬가지 방법이죠. 음수끼리 덧셈도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수직선에서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3을 어떻게 더할까요? 한다면 마이너스 2라는 얘기는 0을 중심으로부터 왼쪽으로 툭 한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현재 위치는 마이너스 2인데 마이너스 2에서 또 얼마큼을 더 가냐면 왼쪽으로, 마이너스는 왼쪽입니다. 왼쪽으로 3칸을 더 가봐요. 그러면 마이너스 2칸 갔다가 마이너스 2로 갔다가 마이너스 3을 더 가면 그때의 위치가 나옵니다. 그때 위치가 얼마예요? 예, 그렇죠. 마이너스 5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눈치 빠른 사람은 알겠지만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3을 덧셈을 할 때는 안에다가 가로를 치고요. 안에서는 자연수끼리 그냥 덧셈을 합니다. 자연수끼리 덧셈을 하고 얘들의 공통부호를 이렇게 붙여주면 계산을 쉽게 할 수 있겠구나. 이것은 여러분들이 수직선에서 계산을 많이 해봐야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수직선을 많이 그려보고 수직선에서 계산을 많이 해봐야 이런 계산의 결과를 쉽게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결론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부호가 같은 두 수의 덧셈은 두 수의 절대값이 합에 공통인 부호를 붙이는 것 같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럼 오른쪽을 보겠습니다. 자, 양수 더하기 양수는 요 부호를 플러스라고 결정을 하죠. 양수끼리니까 같은 부호는 플러스로 결정하고 가로 열고 자연수끼리 더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절대값이라는 얘기는 양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수끼리 더해서 그 부호의 공통인 부호를 앞에다 붙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수끼리 덧셈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부호죠. 그럼 음수끼리 덧셈은 음수니까 앞에다가 음수를 쓰고 음의 부호를 쓰고 그 가로 안에서 자연수끼리 덧셈을 해라. 또는 절대값이 합, 즉 뭡니까? 양수끼리 덧셈을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보기 1번을 보겠습니다. 양수 5분의 3, 양수 5분의 3을 더해라 하는 소리는 이건 플러스 같은 부호죠. 그러니까 더하기라고 결정을 하고 이 두 수의 덧셈을 한 결과를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7분의 3, 얘는 마이너스 14분의 5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호가 같죠. 부호 같으면 앞에다가 뭐를 씁니까? 음의 부호를 쓰고 요걸 통분해서 14분의 6, 요거 14분의 5 가서 양수끼리 덧셈을 가로 안에서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부호는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쫙 나오게 되겠습니다. 연습해야 돼요. 선생님 설명만 가지고는 분명히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 와서 충분히 연습을 하고 또 집에 가서도 연습을 해서 유리수의 덧셈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결론을 또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학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어요. 이상.